우린 가족이라며? 필요 없으면 버리더라. 혹시 면접 볼 때, 혹은 신입사원 연수 때,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회사는 가족 같은 분위기를 지향합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탄 식구입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소속감이 생기는 참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족을 위해 야근을 자처하고 주말을 반납하고 상사의 부당한 지시도 가족이니까 이해하며 넘어갑니다. 내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 회사의 성장을 돕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회사가 어려워지면 혹은 내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그 가족은 어떻게 행동하던가요? 진짜 가족은 아들이 아프다고 해서 집에서 내쫓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늙어서 일을 못한다고 해서 호적을 파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다릅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가를 주는 게 아니라 책상을 뺍니다. 우리가 늙어서 더 이상 빠릿빠릿하지 못하면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우아하게 내쫓습니다. 안녕하세요. 94년생 배당개미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속고 있는, 그리고 가장 아프게 깨닫게 되는 거짓말. 회사는 가족이다라는 가스라이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 가짜 가족에게서 벗어나 하루라도 빨리 진짜 내 편을 만들어야 하는지, 그 냉정한 현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노예계약을 맺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기로 계약했지만 8시까지 야근하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업무 시간에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회식 자리에서 탬버린을 흔들고 주말 등산까지 따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충성하면 보상받을 것이라는 오래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하면 임원이 되고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될 거라는 희망.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모시고 있는 부장님, 이사님들의 모습을요. 그분들이 정말 행복해 보이시나요? 평생을 바쳐 회사에 충성한 대가로 경제적 자유를 얻고 여유롭게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위에서 쪼이고 아래에서 치이며 언제 잘릴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계신가요? 대부분은 후자일 겁니다. 그분들의 모습이 슬프게도 10년 뒤, 20년 뒤 우리의 미래입니다. 회사는 구조적으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회사의 목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용이 바로 여러분의 월급입니다. 즉, 회사는 여러분을 최대한 쥐어짜고 월급은 최대한 적게 줄수록 성공하는 조직입니다. 애초에 여러분과 회사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가족이 아니라 서로의 이익을 위해 싸워야 하는 적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없으면 이 회사가 안 돌아갈 거야. 내가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으니 나를 인정해주겠지. 죄송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착각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건전지일 뿐입니다. 건전지의 수명이 다하면 회사는 슬퍼하는 대신 편의점에 가서 새 건전지를 사올 겁니다. 심지어 더 성능 좋고 값싼 신상 건전지로 말이죠. 이 잔인한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배신감과 허무함에 빠지게 됩니다.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지만 여러분, 배신감을 느끼기 전에 우리의 태도부터 바꿔야 합니다. 회사가 나쁜 게 아닙니다. 원래 자본주의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순진하게 가족놀이에 과몰입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일 당장 사표를 던지고 나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회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회사가 여러분을 머슴으로 부린다면 여러분은 회사를 물주로 생각하십시오. 회사에 충성심을 갖지 마십시오. 대신 회사에서 나오는 월급에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그 월급을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말고 여러분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진짜 부하를 고용하는 데 쓰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진짜 부하는 바로 우량한 기업의 주식, 그리고 배당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고 칩시다. 저는 삼성전자에 출근하지도 않고 이재용 회장님께 결제를 받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수만 명의 천재 임직원들은 밤을 새워 일하고 스마트폰을 팔아서 그 이익을 저에게 배당금으로 바칩니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주인의 삶 아닙니까? 회사에 다닐 때는 내가 머슴이었지만 주식을 사는 순간 나는 자본가가 되고 주인이 됩니다. 사람이 일하면 품삯을 받고 돈이 일하면 이자와 배당을 받습니다. 품삯은 내 몸이 늙고 병들면 끊기지만 배당은 내가 잠을 자거나 여행을 가도 심지어 내가 죽어서도 멈추지 않고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상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술만 먹으면 내가 왕년의 말이야 하면서 라떼를 시전하고 업무 시간에 주식 창이나 보면서 한숨 쉬는 그 부장님. 그 부장님이 미워 보이고 한심해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미워하지 마세요. 그분은 투자를 하지 않고 노동만 믿었을 때 우리가 맞이하게 될 슬픈 결말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우리는 그 예고편을 보고 엔딩을 바꾸면 됩니다. 나는 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내 영혼을 갈아넣지 않겠다. 나는 승진보다는 배당금 인상에 목숨을 걸겠다. 나는 회사의 임원이 되는 것보다 내 인생이라는 회사의 대주주가 되겠다. 이런 마인드로 회사를 다니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회사 생활이 덜 힘들어집니다.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해도 그래, 지져라. 나는 어차피 집에 가면 내 자산들이 일하고 있다. 라고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것은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룰을 깨달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사는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줄 가족은 직장 동료가 아니라 여러분의 계좌에 쌓인 자산뿐입니다. 오늘도 가족이라는 가면을 쓴 회사에서 감정 노동하느라, 육체 노동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퇴근하는 순간 회사의 이름표를 떼고 투자자라는 본캐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24시간 일해주는 여러분의 돈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94년생 배당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